날씨가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교육을 받기만 하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이 되보니 설레기도 하고 무척 떨립니다. 조합원교육 준비 기간이 많이 짧아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육선정부장의 오늘 전체적인 조합원교육 순서와 진행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뜻깊고 기억에 남는 조합원교육 교육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하반기 조합원교육의 진행을 맡은 교육선정부장 이용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합원교육에 참여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조합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교육은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어두운 군산공장의 현실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고 조합원 동지들이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합원 교육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임원과의 대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2017년 인투 소식을 지회장 동지에게 직접 전해들으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의 대화 시간 다음으로는 지구 지회에서 만든 영상을 시청하는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핸들 없는 한국지형이라는 주제로 오민규 동지 모시고 강의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인 임원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임수의 군산지회 선봉에 서서 조합원 동지들의 바램을 이루고자 힘찬 싸움을 하고 계시는 지회장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 동지가 입장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원 동지 반갑습니다. 임원과의 대화 시간에 앞서 저희가 11대 상직 간부 동지들 인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동지들께 인사 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식순에는 없지만 상직 간부도 인사 좀 시키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 분 소개시키겠습니다. 부주회장 최수환 동지, 당장 박정희 동지, 이용훈 유일락 동지, 홍무장 김진식 동지, 주의실장 이한영 동지, 주의부장 원종석 동지, 주의부장 박희남 동지, 최일국 동지, 조합부장 김상현 동지, 국지실장 김성주 동지, 국지부장 차영건 동지, 국제실장 정태양 동지, 국회의부장 박종준 동지, 국회의부장 이정동 동지, 운전실장 유상혁 동지, 운전부장 이용준 동지, 본부장 정기호 동지, 그리고 노안실장은 박민동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완석동하고 의사학동 안전점검으로 긴급하게 올라와서 출장 가느라 인사 못드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대 현직 간부들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차렷, 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어찌 보면 17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군산공장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교섭도 끝나지 않고 저희 군산공장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간부들과 대외 동기들이
인투 출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 시작한 지 약 17년 됐는데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임금 협상 관련해서 인투 관련해서 출근 선전전 진행했던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막 나이가 좀 먹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추위에 좀 끄떡 없었는데 좀 춥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오늘 교육 끝나고 가신 다음에 그 간부 동기들 보시면 추운 날씨에 고생 많더라고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간담회 조합원 교육의 임원과 대안은요 교섭 내용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약 간단히 몇 개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교섭 진행 내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4월 26일 임시대회에서 임금 요구안을 확정되었습니다. 5월 23일 1차 교섭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11차 교섭에서 회사에서 1차 제시안을 내놨습니다. 회사 주간연속 2교 대제 및 월급제 시행 방안은 추진위에서 논의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5만원, 성과금 400만원, 경력금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7월 3일 갑자기 제임스 김 사장이 4월 30일부로 사퇴를 발표하면서 교섭이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회사 측에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 하였고요. 회사는 7월 19일 16차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급 5만원, 성과급 450만원, 경력급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로 7월 21일 27차 교섭을 끝으로 휴가전 타결이라는 목표는 휴가 이후로 넘어갔고요. 9월 1일 신임 사장 파워 아카데미 취임하면서 다시 교섭을 좀 진행했습니다. 9월 13일 18차 교섭을 요구해서 진행했는데 그날은 좀 교섭이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득 없이 교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지들께서 아시겠지만 각 주회별로 주회장 선거를 또 시작하였고 또 선거가 마무리되고 지부 정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회 정대를 통해서 교섭 대표가 서로 선출되어서 10월 30일 19차 교섭을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조합에서는 17년 임금 교섭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달하였고 또 이 회사 측에서는 두 달 전 5월 13일 마지막 교섭 제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었다. 재무사항과 또 모든 게 어려워졌다라면 다음 교섭에서 경영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전달하였습니다. 노동자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쯤 교섭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회사 측에서 경영 설명회를 또 한다는데 동기들도 다들 좀 짐작을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경영 설명회를 자기들이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거는 회사 또 어렵다라는 내년 전망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교섭이지만 여기 계신 조합원 동기들이 많은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합공약 미래발전 전망과 한국지의 전체적인 미래발전 전망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섭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약에 대해서 별도로 선거기한에 말씀드리고 또 선거기한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노사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직접적 고용이 관련된 사항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짭다운이라든가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기존에 보면 노사협의 자체에서만 노사협의 위원들하고 회사 측하고 사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보고는 했겠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조합원 동기들은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짬땀이라든가 교대 근무를 이렇게 추진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그런 실망감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 조합원들과 전체적인 관련된 고용 관련된 게 필요하다 짬땀 같은 거요.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노사협을 진행했을 때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과 원차로 조합원 교육이 됐든 공청회를 통해서든 분명히 조합원들의 여론을 듣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당장 들린 말로 조합원 동지들도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또 짭다운 한 해 많이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저희
조합에 요청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요청 오더라도 조합원들과 또 더 나아가서 대의원 동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짭다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서 뭐 자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라면 짭다운도 고민하겠지만 그게 아닌 맹목적으로 짭을 줄이기 위한 짭다운 한다라면 반드시 거절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오늘 뭐 지금 이번 차수가 그 디젤 엔진에 근무하신 조합원들 두개도 포함이 됐는데요. 디젤 엔진 공략도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고용 안정에 대해서 신속히 사측에도 좀 요구하고 있고요. 디젤 엔진 조합원 고용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KD 내재 쪽에 근무하시는 조합원들이 오셨는데요. KD 관련해서도 그 판례 연장이라든가 소속 변경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또 좀 더 중요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조합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들이라든가 상직 간부들이 눈에 어찌 보면은 명절 때라든가 휴가 때 현장 돌면서 휴가 잘 다녀오셔라, 명절 잘 보내셔라, 잘 다녀오셨냐 이런 식으로 현장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그 공약에도 내놨지만 임원들과 그 어떻게 정대가 통과됐기 때문에 매주별로 그 각 직장별로 내려갈 겁니다. 대원 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저번에 그 직군에 제 맨 처음에 된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 휴무했지만 그 감독자분들은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감독자분들하고 첫 간담회 진행해서 얘기했습니다. 직장인한테 좀 양해 구하고 현장 가겠다. 뭐 그 선곡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만약 완성 이직자이다. 완성 이직자 한 개 직장 가서 저하고 같이 우리 상직 간부 많이 가지 않고 한 명 정도 가서 제가 직접 우리 상직 간부들 겨울에 따뜻하게 차 한 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미숫가루도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6시, 한 35분쯤 되면 지금 체조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 동지와 또 직장에게 양해 구하고 그날만큼은 한 20분 정도 저한테 시간 내주시면 임투 기간이라면 임투에 대한 그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요새처럼 만약 그런 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과 직접 설명하는 자리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들 매주 직장 그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있으면 제가 무조건 내려가겠지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출장이라든가 뭐 임금교섭 이런서 자리 비운다라면 뭐 부재자이든 사무자이든 또 임원들 한 명은 각 직장별로 내려가서 우리 동지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보면 지금 도장 보수교회라든가 자동차 정비 교육을 현장 80% 휴무대죠. TPS 때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많이 좋더라고요.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우리 동기들 교육보다는 진짜 생산하면서 일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쉬는 날이라도 회사에 와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능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자격증 과정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봤더니 그 도장 페인트 보수라 해야 되나요? 도장 보수 실수가 하는데요. 페인트 스프레이건이 부족하더라고요. 현재는 기존에는 도장부서 뭐 쓰다가 고장났던 거라든가 좀 오래된 장비들을 가지고 연습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계신 그 실습하는 조합원들이 또 조합에 직접 오셔서 또 대회도 오셔서 이런 부분을 조합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사 측과 얘기해서 바로 그 스프레이 건도 좀 지원했습니다. 추후에는 만약에 조합원 자격증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부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회사 차원에서 좀 지원해서 우리 동기들이 자격증 따는데 한치의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가져온 공약 몇 가지만 했었는데 뭐 복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있다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진행 사항이라든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합원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오늘 추천은 추분 출행하는 바람에 설명서를 못 냈었는데 이제 이따 오후에 여기 계신 분들 오후에 받아보실 겁니다. 지회장 설명서를 좀 냈었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28일 날 긴급으로 임시대원들을 개최했습니다. 동기들도 대원 우리들한테 다 공유 받았을 건데요. 기존에 인소싱이라고 PDI죠. PDI 이 부분이 물류 수입차 물류 부분이 회사하고
17년 6월에 노사협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PDI 그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약 필요 인원 한 60명 정도라는 그 합의서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38명을 우선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 임기 시작한 다음부터도 이거 꾸준히 현장에서 지금 PDI 합격하신 분들도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냐 그런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해서 당선돼서 계속 회사하고 알아보고 계속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9월 저희가 9월 그 20매리부터 정확한 날짜 뭐에 20매리부터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업무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회사에서 말한 거는 일단 조윤수 부사장이랑 생산 담당 부사장이 최종적으로 검토 끝났다. 그래서 그 인소싱을 PDI를 진행하는 걸로 일단 그 부사장까지 검토를 끝났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본사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제만 받으면 된다. 가망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 회사 측으로부터 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PDI가 좀 힘들 수 있다. 진행된 사정이 약간 우리 한국임원 부사장은 승인 났지만 약간 이제 본사에서는 승인이 좀 어렵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긴급하게 대응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논의는 있었습니다. 아직 취소가 안 됐는데 조합원들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냐. 진짜 또 반대로 또 진짜 또 닥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예방 차원에서 한다라면 또 좋지 않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만약 인소싱이 PDI가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면 내 조합원한테 괜히 저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하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측에 일단 파악한 거로 좀 상황이 어렵다라는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숨기지 않고 저도 같이 또 대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긴급으로 대원들을 여러 데서 대원들과 그 의견을 좀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소싱이 PDI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된다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아까 얘기대로 6월 달에 회사에서는 이 PDI 이야기에 나온 부분이 짭을 다운해야 됐습니다. 48짭에서 40짭을 다운해야 되는데 솔직히 짭을 다운했으면 어디 우리 조합원들이 갈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긴급으로 이게 계속 논의됐던 게 아닌데도 어찌 보면은 PDI라는 걸 찾아내서 거기에 필요 인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짭을 다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 갑자기 취소됐어도 회사에서는 아직 뭐 취소된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38명이 지금 1차로 합격하신 분이 3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조립부 같은 경우 조립 도화에도 나이를 사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또 디젤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도화 나이 가셔가지고 일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12월 달 안에 이게 좀 확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확정이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100%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확정이 취소든 안 그러면 이게 일이 되든 하면 그때까지 일단 지켜보고 만약 취소가 된다라면 그 38명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직 복직 내지는 다른 그 필요 이 자리를 탑승해서 우리 조합원 38분에 대한 부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공약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KD라든가 그 인수바이라고 있거든요. 그 저희가 수술 넘어가기 전에 그 테스트하고 주행에서 테스트 받은 거를 인수반에서 넘기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약 68명 정도 파견에 나가 있는데요. 그 지부 정대에서 기타 건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KD하고 인수반이죠. 인수반에 대해서는 수석 부지부장과 KD 담당하는 대의원과 그리고 부산지역 정실실과 3자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저번 주에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3월 말까지 일단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기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3자가 같이 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문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디젤이 지금 뭐 현장에는 내년 초에 올 초에 또 종료된다 이런 그 소문도 들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2월까지 그 생산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 파악됐고요. 일단 2월 이후에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그 다음 주에 있을 경영 설명이라든가 이 부분 회사 측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디젤 조합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섭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논란도 단종도 10월 말이면 되는데 이 부분도 회사하고 좀 요구했던 게 그래도 논란도 추가 법적으로 지금 그 환경 규제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1년간 생산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생산도 좀 하기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게 전체 다 할 수 있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올 한해 판매 대수에 대해서 30%만 한답니다. 30% 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몇백 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저희 노동조합에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올라도가 단종되면서 인원이 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연주가 충분히 해서 올라도 단종됐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원과의 대화하면서 제가 인프 내용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현재 진행 사항 설명했는데요. 조합원 동지들 제가 말한 게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듣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갑자기 또 질문해서 잘 생각할 수는 없으시죠?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금교섭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군악공약 반드시 미래발전 전망에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려합니다. 우리 군악공약 어려운 현실인데 지구에서는 파업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악공약 근무가 없다 보니까 파업에 동참은 며칠 못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현실에 또 그렇게 간다라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도부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만약에 파업이 필요하다면 파업을 진행할 것이면 또 그런 부분도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도 회사 측에 요구해서 조합 측에 요구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처음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원래 조합원 교육은 교육위원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위원회가 약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들도 아시겠지만 소단위 교육으로 해서 직군에 가서 만들기도 참여하고 본인들이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교육위원회가 많이 사퇴하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대단위로 하게 되다 보니까 앞자리가 많이 빈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휘자로서 일단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조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반드시 임기 안에 교육위원회들을 부활시켜서 우리 조합원들의 교육이 좀 더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합원 교육 참여해서 고맙고 마치는 시간까지 조합원 동지들 많은 교육 통해서 좋은 거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렵지만 힘들 내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계속 위축되는 것보다 옆에 계신 동기들한테 같이 고생한다라는 말하면서 친근감 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말 맞이해서 작년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 직장별로 분위기도 다시 한번 잡으면서 내년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우리 동기들 같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사항 없으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에 참여해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수고해주신 제일장 동지에게 앞으로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0년 만에 찾아온 헌법 개헌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가량 시청하는 이 영상은 지부지회 공통교환으로 지부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헌법 개헌이라 말하면 다소 생소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의 헌법에는 저희 노동자를 위한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헌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자를 위한 헌법 개헌은 꼭 필요한 것이며 동지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지들,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하였던 그 촛불 집회, 이때 적용된 헌법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거에서 기여되어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행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희 노동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자를 위한 헌법에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임금 협상이나 임금 교섭 시점에 동지들이 당당히 행할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해 준 겁니다. 즉 저희와 함께하는 파업, 합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투쟁! 하고 외칠 때 조합원 동지들도 당당히 참여하셔서 투쟁! 하고 외치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참여 의식으로 저희 노동자들이 바라는 삶,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동지들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헌법 회원이라는 주제의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기 아무 수 없다는 변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옥수수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왔다서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압수대를 항의합니다. (87년) 요원항쟁은 우리 역사가 경험한 상당히 커다란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원항쟁에는 민중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리고 구정권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이 민주화의 구상이든 구조라든지 또는 그것의 작동을 결정하는 헌법의 제정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죠. 민중들의 의사가 빠져 있었고요. 특히 노동자 농민들의 그 어떤 7월에서부터 9월에 이르는 그런 항쟁들이 전부 다 빠져 있었죠. 오히려 구정권의 주체였던 신군부와 이제 야당,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죠. 이들이 타협에 의해서 8인회라는 여당 4명, 야당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그 8인회에서 헌법 초안을 만들고
그걸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한 것이 현행헌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군사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어떤 적폐들은 털어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민중들의 힘이었죠. 그러나 이 민중들, 시민들을 정치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정치가 이끌어지는 소위 말해서 민중의 정치 주체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로지 그 민중들의 그 수많은 요구와 열망들을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빼앗아 가버린 그런 그 헌법 개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87년 헌법은 상당히 많은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또는 민중들이 그 정치적 주체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만들지 않은 그런 헌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30년 동안 이 87년 헌법이 그 효력을 가져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없이 많은 민중에 대한 억압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엄밀히 본다면은 절차적 민주화라는 그 어떤 껍데기 안에 수많은 억압과 탄압이 존재하는 그런 제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그 저항, 그 반발이 지난 겨울에 나타났던 촛불 집회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입법부로서의 국회, 행정부로서의 대통령 또는 사법부인 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을 만들고 그 기관들의 상호관계들 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고 또는 국회는 행정부가 집행할 예산을 확정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관계들을 규율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고 또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을 이해하는 중심에 옛날에는 국가 권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있고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헌법도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거든요. 헌법은 바로 우리 생활 그 자체를 정하는 그런 거죠. 사실 뭐 헌법을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문을 보고 이 조문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자기 생활에 맞춰보고 필요하다면 자기 주장을 한번 하는 뭐 그게 이제 헌법을 아는 그 처음이자 끝이죠.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있었고 법치를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권력은 한 군데 집중되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유린했던 뭐 그런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 촛불 집회 때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은 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적폐를 청산하라. 그리고 법치로 확립하라. 적폐와 국정농단에 휩싸인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몰아낸 자리를 또 다른 대통령으로 채워넣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재앙제 대통령이 빠져나간 자리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 생활 관계를 정치 과정에 투입시켜서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민중들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으로 등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시민들이 직접 그 기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지방 분권과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의 거주 공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것은 로소의 말처럼 4년에 하루 선거일만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요구를 하고 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시민들이 가져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는 대의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권의 개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폭 반영되는 그런 개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도 해보자는 동네가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 어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글라루스 마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2,000명이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로 지역 현안을 정합니다. 법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세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광장에서 토론하고 결론은 거수 투표로 정합니다. 광주 첨단 이동 주민들도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문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쏟아집니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모바일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합니다. 광산군은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의견을 부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6월 달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발의가 되고 또 이제 공부되고 하는 그 감안하면 한 석 달을 잡는다면은 내년 3월 달까지는 헌법 개정안 초안이 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안이 3개월 동안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떤 논의를 거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에 나오게 되는 이 안을 만들 때 사회의 어떤 부분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헌법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이 개정특위를 만들게 되는 그 배경도 촛불집회 이전의 어떤 정략적인 그런 뭡니까 싸움 과정에서 촉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 개정특위 외곽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놓은 자문위원회 보고서조차도 이 특위는 제대로 지금 참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 대토론회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대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어떻게 개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또는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으로 수렴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설령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정 절차, 개정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지 이것이 국민의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다양한 헌법 개정안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헌법 개정 과정은 너무도 그 자기들 중심의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집단에 한정된 그런 개정안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이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8인회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뭐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아주 심각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헌법전을 흔들면서 헌법전을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혁명 과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자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의지가 바로 표출된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참 재밌는데요. 사회 각 부분들이 자기들의 헌법 개정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수렴해 나가서 헌법을 바꾸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부불노동으로 그렇게 노동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건데 노동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헌법조항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가 가사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보상하라는 그런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발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다른 조항이 뭐냐면은 노동법과 형법이나 민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애매모호할 때 그때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라. 예, 헌법조항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은
아주 법 조문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해가지고 불법 파고로 몰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잡아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에서 손해배상해라고 몇십억씩 때리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노동법보다 민법이나 형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런 것들을, 이런 폐단들을 노동자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헌법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아놓은 거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밑바닥에는 다시 또 노동이 아니라 일할 권리의 개념으로도 더 나아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차별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용 형태에 따른 어떤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규범의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으로 반복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권이라든지 사실 경찰 개혁 논의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경찰 노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은 노조를 못 만들게 하니까 겨우 요구하는 것이 직장협의회 정도 만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뭐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죠. 모든 공무원, 모든 교원들은 그러니까 협상권, 뭐 교섭권 같은 건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척경은 저는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국가가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가 이제 운영이 되는 이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도와주는 그런 국가 의무장학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조 결성률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에 맡겨놔서 또는 산업체에 맡겨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단결력을 높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헌법 규정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There's no protection.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조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노조의 의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뜻맞는 사람도 모아야 될 것이고 집행부도 찾아가야 될 것이고 뭐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뭐 이런저런 건의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집행부 또는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 저는 뭐 그런 수준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사들을 헌법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법을 말하고 그리고 이 헌법을 하나의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있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서는 얼마든지 헌법을 스스로 만드는 헌법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단체 입장에서는 뭐 노조 집행부의 단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또 노조 또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헌법 개정안으로 만드는 동시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또는 뭐 노인 단체라든지 또는 시민 단체라든지 이들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그래서 연대해서 힘을 합쳐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동일한 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죠. 그런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려움,
또는 우리의 요구를 알 수가 없거든요.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게 분화되고 또 다원화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바로 이제 그전 때문에 지난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대표한다. 네가 나를 대표하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대로 어떤 헌법개혁의 과정에서의 논의 장에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헌법은 우리 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법을 찾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보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동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모든 것들은 동지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번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영상 시청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홍보관 앞이 금융구역이라고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서 흡연 자제 좀 부탁드리며, 흡연하시는 분들은 홍보관 뒤 주차장 측이 흡연구역이니까 그쪽에서 흡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